정식 초판 드래곤볼 7권은 일부 페이지가 누락되어 있었죠. 원래는 50이 블루를 쫓아가는 장면에서 닥터 슬럼프의 펭귄 말이 나와야 하는데 이상하게 초판은 약 9페이지 정도가 사라지면서 블루를 여의봉으로 내려치는 장면으로 바로 이어지죠. 이건 검열권도 아닌데 대체 왜 그랬을까요? 드래곤볼이 한국에 들어와서 벌어진 일 하편입니다. 상편에선 주로 한국 만화시장에 대한 변화에 관해 이야기했었죠. 이번엔 우리가 보는 만화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시리즈의 마지막 편 되겠네요. 자, 시작해보죠. 드래곤볼은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건 꼭 드래곤볼의 책임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편집자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작가가 만든 좋은 만화가 시장에서 좋은 만화가 된다는 법은 없죠. 아이큐 점프, 소년 챔프는 일본 만화 시스템을 그대로 벤치마킹했습니다. 일본의 만화 시스템은 전문 편집자가 만화가에 붙어서 앙케이트 정보를 바탕으로 잘 팔릴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죠. 물론 작품성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지만 보통 작품이 떠서 작가의 발언력이 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선 터치를 못하게 되니 시장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컨설턴트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여하튼 일본 만화 시장은 아프터눈 등의 입을 제외하면 작가와 편집자의 2인 3각입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은 예전엔 작가의 개인 역량에만 기댔고 잡지 체제가 가동되면서 일본 만화의 시스템을 도입하긴 했지만 작가를 컨설팅하는 기능 없이 앙케이트를 바탕으로 연재할 만화, 자를 만화를 분리하는 역할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앙케이트 내용만 신경 쓰는 바람에 초창기 아이큐 점프의 만화는 나중에 상당수가 다 비슷해졌죠. 또한 나중에 일본 만화가 들어온 후에는 만화 내용은 손댈 수 없으니 편집자의 역할은 사실상 번역하는 것 외엔 없었어요. 어떻게 의역을 해야 한국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울까? 즉 일종의 로컬라이징 교육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나마 슬램덩크 같은 건 편집자의 기억력이 상당히 중요했지만 대부분은 그럴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고작해야 야지로베란 일본 이름을 야천이라는 정체불명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 정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엔 일본 만화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편집자가 여러 작품을 맡게 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작품의 번역이 안 좋아집니다. 이후 1996년 한이작의 무인도를 시작으로 디지털 만화, 웹툰이 태어나면서 나중엔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이 생기면서 한국에선 대웹툰 시대가 열리게 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편집부의 컨설팅보다는 작가 개인의 역량이 더 중요한 시장이라고 하네요. 즉 일본이 좋은 작품을 잘 팔릴 수 있도록 재기획하는 역할을 한다면 한국의 편집자는 작가가 기획한 작품을 잘 팔 수 있도록 설계하는 사업기획자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또한 단행본의 제작, 출판 방식을 들 수 있겠죠. 이건 단점이라기보다는 호불호에 가까운데요. 보통 서양권에 수출된 일본 만화는 말칸 밖의 언어는 대사가 아니면 원문의 그림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작품의 그림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이걸 모두 번역하죠. 그런데 드래곤볼은 효과음을 적극적으로 연출에 사용했어요. 9권의 이 장면은 소노바니 가메하메파를 기습적으로 쓰는 장면인데 일본어 글자가 공기가 갈라지듯 연출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글로 바꾸면 아무래도 역동성이 죽어버리겠죠. 그리고 나중엔 효과음을 그림으로 사용한 연출이 점점 늘어났어요. 드래곤볼은 정식 일본 만화의 선구자였기 때문에 다른 만화들도 다 이런 식으로 효과음을 번역했죠. 그런데 그나마 이쁘게 그려나온 책은 괜찮은데 나중엔 원작 그림 싹 무시하고 그냥 글자만 적은 책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꽤 있었죠. 해외처럼 그냥 원래 그림을 남겨라. 아니다. 한국어로 바꿔야 무슨 말인지 알 것 아니냐. 나중엔 일부 팬들이 원래 그림을 선호한 것인지 혹은 계약 시 작가의 요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문화사가 바질리스크를 번역할 때에는 배경음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만 이후에 이런 책이 없던 걸로 볼 때 독자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 반응이 좋았다면 인건비도 줄일 겸 그대로 뒀겠죠. 또한 책의 소스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소스란 우리가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한 일종의 원판 같은 것이죠. 한국의 출판사가 소스를 받는 방식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만화의 필름을 직접 받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단행본을 찢어서 만드는 방식이죠. 그런데 서울문화사의 실수인지 슈에이샤가 덫을 놓은 것인진 알 수 없지만 한국은 필름을 받으면 추가금을 내야 하고 기본적으로는 단행본을 소스로 받습니다. 자연히 한국 출판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후자인 단행본을 받겠죠. 전자는 원판과 거의 동일한 결과물이 나오지만 후자는 아무래도 한 번 인쇄된 책을 다시 한번 스캔한 후 작업을 해서 그런지 자세히 보면 스크린톤이 균일하지 않고 들쭉날쭉하죠.
뭐 사실 이건 마니아가 아니면 눈치채기 어렵지만 문제는 나중에 해석판과 빨리 내기 경쟁을 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이 경우 단행본이 아니라 잡지를 찢어서 스캔했는데 문제는 이걸 잡지 연재만 쓴 게 아니라 나중에 단행본 작업에서 썼다는 거죠. 드래곤볼은 자료가 없어 명탐정 코난으로 보여드립니다만 차이가 확 느껴지죠? 정발판 단행본임에도 일본 잡지 특유의 번짐, 다모의 계속 등의 문구를 지운 흔적이 보입니다. 이런 방식에 대한 불만이 수집가들에게서 많이 나온 것인지 나중에 서울문화사는 블루 드래곤을 정식 수입하면서 단행본을 스캔한 것이 아닌 필름으로 제작했다는 걸 대대적으로 광고하지요. 하지만 만화 자체가 별로라서 그런지 이후 필름을 썼다고 홍보한 만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짚어볼 거라면 한국에서 일본 만화 시장이 전개된 방식일까요? 앞에서 여러 해적판 출판사가 연재본을 찢어서 단행본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드래곤볼 책임에도 다른 만화를 집어넣었는데 초반엔 나름 통일성을 유지한답시고 토리야마 아키라의 단편집을 나누시더니 나중엔 아예 상관도 없는 작품을 마구잡이로 씻습니다. 사실상 잡지였죠. 그런데 이 중 일부가 대박이 나면서 일부 해적판 출판사가 급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정식판을 발매하는 출판사에게도 또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조사를 해적판 출판사가 해준 꼴이거든요. 일본 만화 정식 수입 초창기에 드래곤볼은 여러가지 해적판, 슬램덩크는 폴먼이 주인공인 코트의 마술사 슬램덩크에 시달려야 했지만 90년대 초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정식 발매되는 작품에 단행본을 내면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는 두려움이 퍼지면서 정식 출판사는 여유를 갖게 되었죠. 이젠 한국에서 일본 만화가 확실히 자리 잡은 상황, 즉 다품종 체제로 변하는 뒤였죠. 일본과의 판권 계약을 진행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회사들은 잘 나가는 제품을 따로 팔기보다는 안 나가는 상품과 엮어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원하지 않던 상품도 사야 했는데요. 이런 경우 패키지를 사는 것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패키지에 뭘 끼워 넣을지는 어느 정도는 선택할 수 있었다네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해적판 중에서 잘 팔리는 책을 조사해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본 만화가 앞다퉈 나오던 전성기에는 책이 실패하기도 쉬우니 그만큼 선택에 신중했어야 했을 테니까요. 즉 이런 면에서 출판사를 괴롭히던 해적판 만화는 출판사의 시장 조사를 도와준 셈이기도 하네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드래곤볼은 일종의 충격요법이었어요. 콘텐츠 수입 시장의 정상화를 앞당겼으며 결과적으로 해적판 시장, 만화 카피 시장을 쇠퇴하게 했죠. 잡지 시장을 성장시켜 주간지에 맞는 새로운 만화가 발굴했고 일본 만화만이 아니라 한국 만화도 키울 수 있었어요. 다만 이 과정이 너무 급했는지 한국형 편집자가 클 시간이 없었고 이게 한국 만화 시장에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만화를 작가 혼자에게 맡겨야 하는지 아니면 편집자와 같이 만들어야 하는지는 논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회사에 만화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다만 편집자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작가가 마음대로 그린 만화를 상업성을 갖춘 만화로 키워주는 건 사실이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 과정에서 만화의 저작권이 출판사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작가에게는 꼭 이익이 될 수는 없는 양날의 검이 바로 편집자 전문 시스템입니다. 이후 한국 만화 시장에 준 영향에 대해서는 꽤 의견이 많은데요. 한국 만화의 성장에 기여했단 말도 한국 만화의 성장을 방해했단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사실 문화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계속 흐르거든요. 한때 한국 만화는 일본 만화에 밀려서 거의 고사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작가들의 노력 그리고 웹툰이란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이런 흐름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지요. 문화라는 것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호흡하면서 같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의 콘텐츠가 일본에서 데이트하고 심지어 한국의 웹툰 플랫폼이 일본 시장에서 1위를 하는 바람에 드래곤볼의 슈에이사마저 웹툰 전용 플랫폼 전부툰을 만들어서 웹툰 시장에 뛰어드는 걸 보면 참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